이 두 후보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펜실베이니아주 미 대선의 충청도다.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마지막까지도 이 펜실베이니아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So remember, your vote is your voice, and your voice is your power. Pennsylvania. Are you ready to make your voices heard?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When we fight, we win. So tomorrow you have to stand up and tell Kamala that you've had enough. You'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Kamala,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of here. You're fired. Most importantly, we're going to show up and vote tomorrow, and if you do, you're going to win. And we do. Together we will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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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in, win, win. 펜실베이니아주의 이 표심을 미국에서는 지금 예측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배경에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조금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는 49%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았죠, 거의?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권을 잡으려면 충청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펜실베이니아를 잡아야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대권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데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8번이 있었던 대선에서 7번이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단 한 번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했고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7월에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총격 사건이 사실상 펜실베이니아에서 야외 유세를 하다가 그렇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강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명이라는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이 주인데 여기를 잡는 사람이 정말 대권으로 가는 조금은 지름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펜실베이니아주 개표 현황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까 저희가 살펴봤을 때 49대 49로 아주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자, 해리스 후보는요 선거운동 내내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마지막 유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스타들이 총집결했습니다.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and guide her. If we don't show up tomorrow,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we will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ver cast a ballot again. And you change that with your vote. Yes, she can. Yes, she can. 해리스 후보의 유세장은 보신 것처럼 톱스타들의 등장으로 콘서트를 방불케 했죠. 그럼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은 어땠을까요? 이랬습니다. And my great children, should I have them come up real fast? Okay. It would be an honor for me for you guys to show the same amount of resolve that this man showed on July 13th when he took a bullet to the face and came back defiant. He got mocked by the left for saying he would be a protector of women. He will be a protector of women, and it's why I'm voting for him. 자,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행보도 관심인데 마지막 유세 행보에서는 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 만한 점으로 보셨나요? 트럼프 후보는 선벨트 스테이트, 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한번 일단 훑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갔다가 근데 바로 또 펜실베니아에 가서 유세를 하고 그리고 늘 그랬듯이 2016년 대선, 2020년 대선 때도 미시간에서 유세를 마쳤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의 대표적인 도시죠. 유세를 마쳤는데 그 락키 계단이라고 하는데 네. 락키 보면은 그 락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하면서 막 뛰어 올라가는 그 곳이죠. 계단에서 네. 이제 유세를 마쳤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거기서 유세를 마쳤고 네. 근데 거기서 그 유세를 마치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지자 중에 여러 명들은 왜 굳이 거기서 선거운동을 마쳤냐 이제 이런 비난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D.C.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교이죠. 흑인 명문 대학교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지금 개표 진행을 갖다가 지켜본다고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역시 트럼프는 플로리다 자기 별장에 가서 말라라고 해서 편안한 팜비치? 자세로 네. 팜비치의 편안한 그 말라라고 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자,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이 투표 결과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지루한 올드보이들의 리턴 매치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반전의 반전, 그러면서 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선거라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선거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한 그 극적인 장면들 저희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Kamala Harris,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Now the choice is up to you, the American people. On behalf of every American, regardless of party, race, gender, or the language your grandmother speaks,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저희가 몇 가지만 줄여서 전해드렸는데 참 돌발 상황이 많았어요. 뭐 각자 인상적인 장면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뭐 총격, 피격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2024년 초만 하더라도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 그러니까 70세가 넘은 고령의 두 남성의 대결일 것으로 누구나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6월 달에 TV 토론이 있고 7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저격을 당하고 네. 그 이후에 바이든이 과연 후보직 교체를 스스로 인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네. 바이든이 과감하게 본인이 후보에서 물러나고 해리스를 이제 후보로 추천을 했죠. 네. 아무리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미국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 그 교체된 후보가 상대편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선거 역사상 매우 특이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선의 장면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저 총격 피습 총격 사건. 피습 사건. 저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저 총격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당시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면서 귀에서는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저때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뒤에 하늘색을 배경으로 해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거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아, 이번 대선은 트럼프로 끝난 것이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리스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지금 다시 접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상황에서는 총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본인이 피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네.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 지금 테슬라의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네.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14억 원씩을 매주 나눠주는 이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정말 총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굉장히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손을 치켜 들고 있는 트럼프의 저 사진 한 장, 저 사진이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었죠. 이때는 야,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때를 기점으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 해리스 후보가 치고 올라왔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판에 초박빙으로 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직 넘버 270으로 다다르기 위한 선거인단 확보 수가 전체 지도로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이 시간 현재 두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트럼프 후보 1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선벨트 지역이 포함된 미국 남부 지역이 포함이 돼 있죠. 해리스 후보는 지금 현재 9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직 개표가 시작이 되지 않았거나 선거인단 확보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기 회색으로 된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지역이 해리스 후보 강세 지역이니까요. 저게 뚜껑을 열어봐야 수치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 양쪽의 정가운데가 매직 넘버 270이고요. 거길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가 대통령의 선출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색깔이 빨갛게 된 지역이 트럼프 지역, 그리고 파란 지역이 해리스 선거인단 확보 지역인데 넓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과는 상관이 없이 그 안에 있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많지만 지역이 작은 지역이 있고요. 넓지만 선거인단 수가 적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270 매직 넘버까지 누가 도착하느냐인데 이제 투표가 오후 3시에 모두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면 저 수치도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